장래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목격자를 모두 제거한 뒤 무덤 위로 말 수천 마리를 몰았다. 800년 전 몽골인들이 친 이 덫이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집어삼킨 남자가 서하 원정길에서 숨을 거뒀다. 죽음의 원인부터가 지금도 논쟁 중이다. 낙마설도 있고 열병설도 있으며 서하의 왕비가 황제를 직접 암살했다는 전설도 있다. 어찌됐든 결과는 같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의 황제가 쓰러졌고 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그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된다.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누군가 800년이 지나도 절대 찾지 못하도록 설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12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칭기즈칸의 죽음을 전후로 몽골 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황제의 사망 사실 자체를 최대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원정군이 황제의 부고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귀환했다고 나온다.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채 서하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데 제국의 후계 구도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신 운구가 시작됐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 규모가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몽골 초원의 8월 태양이 건조한 흙먼지를 달구는 가운데 수백 명의 기병이 황제의 시신을 실은 수레를 에워싸고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말발굽 소리만이 대지를 두들겼다. 그런데 그 행렬이 지나는 길목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죽였다. 예외가 없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에스틴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장례 행렬은 목격자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 길을 지나던 여행자든 풀밭에 앉아 쉬던 유목민이든 관계없었다. 황제의 매장 경로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던 셈이다. 심지어 매장이 끝난 뒤에는 매장에 참여한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죽였다는 기록까지 있다. 무덤의 위치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매장이 완료된 자리 위로 수천 마리의 말을 몰았다. 지면이 완전히 다져져서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말발굽으로 두들긴 것이다. 그 위에 나무를 심어 몇 년이 지나면 주변과 구별이 되지 않도록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기록에는 강물의 방향을 바꿔 무덤 위로 흐르게 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게 사실인지 후대의 과장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의도만은 분명했다.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은 대체 어디에 묻혔을까? 역사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꼽는 장소는 몽골 켄티 산맥의 부르칸 칼둔 산이다. 지금의 몽골 북동부 hen티 아이막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산은 칭기즈칸의 생애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칭기즈칸이 아직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로 잠깐 가보자. 그가 20살 무렵이었다. 숙적 메르키트 부족의 기습 공격을 받아 생사의 기로에 선 태무진이 살아남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올라간 산이 바로 부르칸 칼둔이었다. 새벽녘 안개가 피어오르는 경사면을 허겁지겁 뛰어 올라가던 그 순간을 상상해보자. 젖은 이끼 냄새와 서늘한 산 공기가 폐를 찌르던 그 감각 속에서 울창한 숲이 그의 몸을 삼켜 숨겨줬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산이 그를 살린 것이다. 칭기즈칸은 그 뒤로 이 산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죽으면 이곳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가까운 이들에게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정복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한 장면이 꽤 인상적이다. 수백만 명을 정복한 남자가 죽어서 돌아가고 싶었던 곳은 자신이 가장 두렵고 외로웠던 시절에 살아남았던 그 산이었다. 부르칸 칼둔은 지금도 몽골인들에게 영산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리고 이 산 주변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구역이 있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설정한 이 금지 구역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 전체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것이다.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처형당할 수 있었다. 왕족이라 해도 허락 없이는 발을 딛지 못하는 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금지 구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다르하드족이었다. 다르하드족은 몽골 제국 시절부터 이크 호리그를 수호하는 특수 집단으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임무를 대대로 세습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만을 존재 이유로 삼은 것이다. 800년 동안 한 집단이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 존재해 온 셈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 한 사람을 상상해보자. 다르하드족의 후손 중 한 아이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이크 호리그의 가장자리를 걸어다니며 자란 아이다. 차가운 이른 아침 켄티 산맥에서 안개가 피어오를 때 어른들로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었을 것이다. 저 안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도 마라. 이 금지 구역의 존재 때문에 근대까지도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는 불가능했다. 20세기 들어 몽골이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외국인의 접근은 더욱 차단됐고 탐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됐다. 그러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며 몽골이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와 탐험가들이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겠다며 몰려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일본의 탐사대가 먼저 움직였다. 일본 몽골 합동팀인 구르반골 탐사대가 대규모 탐사 작업을 벌였는데 위성사진 분석에 지상 탐사까지 동원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몽골 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민족의 신성한 장소를 외국인이 파헤친다는 발상 자체가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게 일본 탐사대가 물러선 자리에 이번에는 서양이 들어왔다. 2001년 미국의 탐사팀이 아브라가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유적을 발견했다. 대규모 석조 유구와 함께 제사 흔적이 뚜렷한 구조물들이 나온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칭기즈칸의 장례 의식을 치렀던 장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브라가 유적은 무덤 자체가 아니라 황제의 혼령을 추모하는 제사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시도 중 하나는 2008년이었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원한 밸리 오브 더 칸스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고고학자 알버트 린이 이끈 이 프로젝트는 군중 소싱 방식을 동원한 혁신적 접근이었다. 위성 이미지를 수만 명의 온라인 자원자들에게 분배해서 이상한 지형이나 구조물 흔적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전 세계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 수백 곳에 잠재적 후보지가 추려졌다. 탐사팀은 실제로 켄티 지역에서 지하 투과 레이더를 활용한 지하 탐사를 실시했고 일부 구간에서 지하에 이상 구조물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막혔다. 몽골 현지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신성한 땅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 앞에 탐사팀은 발굴을 중단해야 했다. 최첨단 과학 기술보다 800년 된 금기가 더 강력했던 셈이다. 이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칭기즈칸의 무덤 혹은 유골을 모신 장소로 알고 있는 곳이 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시의 성릉이다. 하지만 오르도스 성릉은 칭기즈칸의 실제 무덤이 아니다. 이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실제 매장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념의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즉 오르도스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중앙아시아 16개 집단에서 채취한 남성 DNA를 분석했더니 전체의 약 8%가 동일한 Y 염색체 계통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염색체는 약 1000년 전 몽골 고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것이 칭기즈칸 혹은 그 직계 후손들의 유전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앙아시아 남성 16명 중 약 1명이 칭기즈칸과 혈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추론이었던 것이다. 무덤은 사라졌지만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았던 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정리해보자. 칭기즈칸의 무덤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몽골 켄티 산맥 일대이며 특히 부르칸 칼둔산 인근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이 지역을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발굴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현대 기술로 탐사가 가능하다 해도 몽골 민족의 정서와 문화적 금기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800년 전 칭기즈칸의 신복들이 설계한 비밀이 21세기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왕국은 무너지고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칭기즈칸이 내린 단 하나의 뜻, 아무도 내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한마디만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죽어서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다. 만약 내일 당장 칭기즈칸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굴해야 할까?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으며 세운 제국의 황제가 남긴 마지막 소원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소원을 80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과학적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원을 짓밟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반대로 역사는 은폐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가 죽인 수백만 명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를 신성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칭기즈칸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발굴할 권리가 인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그대로 존중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읽겠다. 이런 역사 미스터리 더 파고들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린다.